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방송 815 모니터 오늘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주 전쯤이죠.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주식 투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리 효과라든가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오늘 다시 모시고 존리 대표님께 지난번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또 시청자들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방송 끝나고 이제 시청자들이 아주 그냥 뜨거운 반응을 보여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잖아요. 네네. 정말 뭐 많은 분들은 대다수 분들은 뭐 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지만 또 일부 분들은 정말 막 아주 심한 비판의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흔쾌히 그럼 우리 네네. 그런 것들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대표님 이렇게 강의라든가 이렇게 뭐 버스 투어 같은 거 다니시면서 투자자들 만날 때 이렇게 좀 심한 욕 같은 거 안 들으세요? 에이,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글쎄, 안타까운 거는, 네. 너무나 그 주식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걸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왜 그럴까 보니까, 그 한국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을 가르치지 않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이제 투자 경험이 있는 거죠. 대부분 예, 손해를 그렇죠. 본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의 경험이 어땠건 간에 한국의 현실을 보면, 금융문맹국의 한국의 선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든가 그런 데 주식 투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 노후 준비가 가장 돼 있지 않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목적은 뭔지, 그 다음에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말은 가능한 한 무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네. 그래 우리가 증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에 관한 그런 미디어 거기도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를 한국에서 굉장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부정적이고, 예. 그리고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네.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글쎄요, 교육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한 어떤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방송을 하면서 대표님의 그 생각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이런 네, 시간을 네. 만들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 확고한 그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네. 뭐 정말 망하게 하려고 주식 투자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물론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댓글을 쓰신 분들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많더라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네네. 예, 그러한 분들이 주신 질문 가지고 한번 이 구성을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먼저 공매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첫째, 조니 대표님은 공매도로 돈을 벌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공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네. 공매도는 보통 개인들은 하지 않고요. 예, 예. 그리고, 펀드도 이제 롱이냐 롱숏이냐 그런 펀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롱숏이라는 펀드는 되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헤지 펀드를 롱숏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롱숏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롱 언리 펀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갖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펀드들이 대부분의 기간 투자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펀드만 운영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공매도를 한 적이 없죠. 그럼 혹시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철학이랄까요? 약간 공매도라는 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네. 순기능이 있죠. 뭐냐면 이 주식이 어떤 사람은 그 특정 주식을 가지고
아, 이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회라고 보는 거죠. 공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 차이를 누리겠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그 다양성이 있는 게 때문에 시장에서는 절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레이딩 발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승인도 있고요. 근데 너무나 그 즉 질문을 보고 내가 좀 너무 일방적인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분은. 공매도라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고요. 순기능. 근데 이제 막 주가가 막 빠질 때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화가 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더 빠지게 할 것 같으니까. 예. 이제 반대도 있어요. 공매도를 하게 되면 나중엔 숏 커버링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숏을 친 거를 커버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큰 손에 그렇죠. 된다. 예. 그러니까 거래량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 얄미울 수가 있죠. 단기 투자. 예, 근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 큰 그것 때문에 주식을 또 손해 보거나 이익 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을 주신 분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한국에는 이 공매도 제도 때문에 그리고 그 공매도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네네. 개인은 절대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 천만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천만에 거예요. 그렇지 않죠. 공매도 세력이 많다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을 계속 숏을 치는 거거든요. 네. 계속 파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언젠가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막 팔 때는 그만큼 막 그것 때문에 주식가격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도 큰 거예요. 네. 결국은 펀더멘털이에요. 만약에 어떤 회사 주식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 그러면 네네. 공매도 친 사람도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매도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공매도 하는 사람도 큰 위험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매도는 한국에서 개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기관들이 보통 하니까. 근데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물량도 크고 어쨌든 뭐 자본의 힘이 강하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공정한 게임이 아닐까. 천만에요.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이에요. 기업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잊어버려요. 기업 가치가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게 아마도 내가 팔아야 되는 지금 시점, 그러니까 단기 투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항상 단기 투자를 생각하는 염두에 두는 사람은 그게 그럴듯해 보이죠.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거에 예,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가 노후 준비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카지노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도 오히려 순기능이 있을 수 있고 당연하죠. 네. 거래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군. 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또 어떤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가요?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데 아니면 팔고 싶은데 거래량이 없으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금방 팔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그게 큰 영향이 있어서 잘 쓰지만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야 언제든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사거나 팔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조니 대표님의 생각을 네, 좀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단기 투자에 네, 대해서 좀 네,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연금 대신 뭐 2, 3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 중간중간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단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단기 투자를 해서 생활비를 벌겠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카지노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카지노에 가서 내가 생활비를 벌겠다. 그래서 다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식을 예측하려고 한다든가 단시간에 주식 시장을 해서 매일매일 뭐 샀다 팔았다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방송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증권 방송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걸로 단타 일지해 가지고 개인의 매일매일의 수익을 막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부추기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거짓말.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지노에 갔을 때 한두 번 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너무 잘못된 투자 관심을 갖고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기 투자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의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특정하게 뭐 5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장기 투자라는 건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한 3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회사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거죠. 네. 전혀 이 회사가 잘 벌다가 트렌드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말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하면 그 회사가 경쟁력이 어려울 수가 있고 더 이상은 이 회사가 그런 내가 생각했는데 돈을 벌기가 이제 옛날보다 쉽지 않겠구나. 그럴 때 매각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펀더멘털이죠.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20년 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90년 초대 사서 한 번도 안 팔았더니 뭐 100배, 200배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도 있고 어떤 주식은 3년 동안 했더니 좋았는데 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죠. 다 장기 투자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3년이 걸렸고 어떤 거 10년이 걸렸고 어떤 거는 뭐 전혀 팔 필요 없는 거죠. 어떤 때는 평생 갖고 있어도 되는 주식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장기 투자를 하지만 그 투자자로서 그냥 안심하고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죠. 그 가격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아. 이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그 환경 변화가 없는지 그런 걸 당연히 그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주식이 많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에 돈이 많이 벌었던 게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죠. 예, 조선업. 예. 그렇죠. 근데 옛날에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왜 어려워졌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싸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옛날에는 조선업에 투자했었죠. 네. 운영할 때. 근데 더 이상 한국의 조선업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겠구나. 경쟁이 중국으로부터 경쟁을 이기기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매각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장기 투자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장기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업 방문하는 거고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업 자체가 그러니까 아직은 뭐 경쟁이 있다 치더라도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나와서 인터넷 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헬스케어라든가 네. 더 좋은 대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거를 또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 게 오케이 장기 투자 20년이니까 나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투자만 할 거야. 근데 그건 아니죠. 네네. 그러면 펀드 매니저도 역할이 없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주기적으로 그 펀더멘털에 대한 그 분석은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내가 오늘 어떤 주식을 사면 사자마자 언제 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20%더 비싸게 팔고 또 20% 싸게 사서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요. 그거는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과 인베스트먼트가 틀린 거죠. 트레이딩은 뭐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좋은 가격을 받고 파느냐, 좋은 가격으로 사느냐, 그걸 수시 없이 하는 건데 그거는 도박이에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중간중간에 상황이 변하죠. 그리고 또 더 좋은 산업군이 생기기도 하고 더 좋은 회사가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난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는 대신에 그 선물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여성들도 화장품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 관심도 갖는 거고 그런 게 주식 투자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하고 좀 깨달았던 게 하나 있다면은 확인은 하는데 보통 가격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 얼만큼 올랐나, 얼만큼 떨어졌나.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기업의 현재 펀더멘털 자체를. 그럼요. 주식은 10% 20%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투자했더니 5배 오르더라, 10배 오르더라, 20배 오르더라. 그런 게 주식 투자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보통 한국에 보면은 유행하는 게 테마주, 네네. 뭐 대선 테마주니 무슨 바이오 테마주니 뭐 여러 테마주들이 있고 또 작전주라고 해가지고 뭐 정보들 개인들이 막 야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작전 들어간 주식이야 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바보 같은 짓이죠. 아, 그런 걸 하는 자체가 바보일까요? 바보죠. 예. 아직도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가 대선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마인드에 아직도 부정부패, 부정으로 하는 게 정당화하는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나와서 그 관계 있다고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간다는 건 투자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회사가 부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외국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투자해 놓고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나중에는. 근데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벌었다, 크게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한두 번은, 그러니까 도박해갖고 돈 벌었다. 음, 그죠? 카지노가 돈 벌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죠. 결국은 다시 또 다시 또 하게 되고, 다시 또 손해보게 되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죠. 주식하면 안 좋은 거구나. 그렇죠. 주식하면은 저렇게 나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매스컴도 책임이 있어요. 매스컴도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또 그런 성공사를 얘기하고 또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갖고 이번 달에 내가 몇 퍼센트 벌었다. 네, 그런 얘기. 그런 게 예, 있죠. 예. 예.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식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투자 철학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어떤 CNBC라든가 아니면 뭐 블룸버그라든가 가보세요.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이게 약간 한국 사람들의 특히 한국 빠르고 사람이죠. 도박적인. 그러니까 이 금융 문맹을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님은 이런 상황 자체가 금융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전염병에 생각하시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도 그런 금융 문명을 그 디지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병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뭐 주식 투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너무나 많은 선의의 노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이제 또 그런 면을 이해하면서 하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주식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좀 투기적인 요소도 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기업들이 금융 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상패 당하기도 하고 또 우량주들이 시장에서 가치를 못 받기도 하고 또 우량주들이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몰락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또 그 가운데서 또 부실주인데 폭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한국에서는 한국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식 자본주의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셨어요. 에이,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죠. 야, 내가 투자했는데 상폐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한국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하는데 나 혼자 장기 투자가 돈 벌겠느냐? 뭐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잘된 케이스는 얘기를 안 할까요? 저는 뭐 또 제자란 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투자한 입장을 봤을 때 좋은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에 투자했더니 결국 기다리면 돈을 버는 거죠. 어떤 거 10년 만에 벌고 어떤 말은 5년 만에 벌고 어떤 때는 뭐 더 단기적으로 벌 수가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네, 부정적인 네, 경험이 예.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을 살 때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흥분을 해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지? 그리고 이 회사의 예를 들어서 영업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의 경영진의 어떤 그 자질이라든가 저는 너무너무 흥분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가격만 봐요. 그래도 그래프만 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긴 하죠. 뭐 내가 샀는데 없어지면 없어지는 회사 당연히 있죠. 네. 근데 그런 데를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부정적인 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고 들은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하기 싫은데 딴 사람이 하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딴 사람 부자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부자 되는데 주식 투자하지 않고 부자 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저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식 투자는 철학이죠.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트레이딩 혹은 무슨 주식 기술, 투자 기술 이런 절대 걸 기술이 많이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사고 누구보다 제일 늦게 팔아야 되는 철학이에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대한 그 흥분되는 거죠. 야, 이런 회사를 내가 예를 들어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행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흥분되는 주식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산 투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유 작업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런 아주 굉장히 심플하지만 좋은 밸런스된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근데 내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99%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금융 문명이죠. 안타깝죠.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가운데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 될지 혹은 뭐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고 팔고 해서 남는 이득 가지고 생활비를 쓰든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많죠. 예. 왜냐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올라갔을 그렇습니다.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그러면 내가 뭐 오늘 2만 원 벌고 10만 원 벌고 또 어떤 좋은 날은 30만 원도 벌고 불가능해요. 주식시장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누구나 다 떼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실패를 보거나 그럴 확률이 아주 100% 실패 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그렇죠. 예. 주식하면 망한다, 돈이 그렇죠. 잃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요? 남의 잘못된 거를 보고 나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관점에서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대한민국은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이 20년씩 장투하다가는 쪽박 차기 때문에 20년 투자해서 계속 오를 만한 거 찾는 게 더 힘듭니다. 한국은 며칠 혹은 최대 몇 년 정도만 투자하고 빠지고 딴 거 찾고 또 찾고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질문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뭐 정말 한국이 싫다 그러면 한국 하지 말고 딴 나라도 해야죠. 해외 주식 예, 예. 내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죠. 근데 저는 한국 주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그 한국에 투자할 만한 주식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한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 한 600조, 700조, 나중엔 1000조가 넘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거기에 주식 비중이 거의 1%도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네,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50%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가격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사람의 90%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는 자신의 퇴직연금도 주식에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이 주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출연도 하고 또 퇴출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도 같이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데 한국은 이게 병로건성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그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금융 문명이 좀 벌어지고 한국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좋은 거라는 거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런 자기 퇴직연금이 주식으로 들어올 때, 미국처럼 오랫동안 상승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얘기. 네, 단순히 뭐 수급이라는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주시장에 돈이 돌아가면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도 돈을 벌고 싶고 네. 또 상장하고 싶고. 근데 이제 주시장이 침체가 되면 상장하고 싶은 사람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네. 한국의 주식 시장은 1년간 상승하고 8, 9년의 박스권 장세, 그리고 짧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벌기는 힘들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뭐, 1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일반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주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침체했다가, 어느 한 기간은 또 굉장히 또 올라가고, 또 좀 침체했다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리만 사태 때부터 그 전에는 올랐다가 또 많이 침체했다가 또 결국 올라가잖아요. 그게서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식 가격은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하는 거지. 단순히 뭐 주시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렵고다. 절대로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거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된다. 여유자금. 그 다음에 꾸준하게 투자해야 된다. 매일매일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의 변동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줬는데 장기 투자 좋아하다가 현대상선 포스코 투자자들처럼 망합니다. 워렌 버핏도 팔고 간 한국 주식. 미국에서나 주식으로 은퇴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갈그요. 왜 망한 회사만 보죠? 미국도 망한 회사 많아요. 네. 미국도 상장 폐지된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 아마존 같은 회사도 있고 애플 회사도 있고 구글도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한때는 현대상선도 그렇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가 인정해주는 초인류 글로벌 기업이었잖아요. 워렌 버핏이 투자할 정도로. 하지만 그것이 뭐 정치적인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망가졌단 말이죠. 그렇게 네. 믿을 만한 기업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펀드를 운영할 때 한 70개 정도 회사에 투자하는데 네. 그 안에 포스코도 있었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여유자금을 하라는 얘기가 그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가 70개인데 그 중에 사과 하나가 좀 약간 맛이 없거나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사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또 빠졌던 주식도 있고 또 올랐던 주식도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이 주식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이 기간에 또 이 주식이 좋았던 거고 그런 거죠. 네. 뭐 지금 잠깐 포스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경제 상황 혹은 정치 상황에 따른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분들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더욱 주식이나 펀드를 개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거는 전제를 그렇게 깔은 건데. 예, 알 수가 없고요. 1980년대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은 이제 굉장히 쇠퇴하는 나라고, 네. 또 일본은 부상하는 나라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어려울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제는 항상 보고날로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거의 뭐 안 되다가 그 기업도 열심히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그렇게 단순화하는 거는 지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그 주시장에서 정말 살만한 주식이 없냐. 네. 다 엉망이 될 거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든지 돈 버는 회사 많을 거고요. 네. 그리고 경제와 특히 경제와 주시장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리만 사태부터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예, 근데 주식 시장은 계속 올랐죠. 오히려 경제가 좋을 때 주식시장이 나쁜 경우가 여러 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이자율이. 예, 그러면 오히려 호황일 때 주식 가격이 빠질 때도 오히려 많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질문도 이건 비슷했는데 그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 이제 같은. 네, 그런 말은 의견이신 약간 지극히 일반화한 거죠.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나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정말 저기 회사가 좋으면 그 주식 가격은 올라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네. 찾아낸다면. 예, 그럼요. 그쪽에 모든 기업들, 모든 주식 종목에 다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좌파 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폭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네요. 이거 네. 그것도 너무 일반화시키고. 일반화된 예.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주식 가격이 빠진 거는 always buying time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아주 돈을 끌어모아서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역시 아까 말씀하신 펀더멘털은 좋으니까 그럼요. 오히려 예. 다른 요소로 떨어졌을 그렇죠. 때가 살 기회다. 정치적인 이슈로 떨어질 때는 항상 그때가 바잉 타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게 현명함이죠. 네. 그게 길게 보는 현명함입니다. 그 현명함이 없는 사람은 단기간에 조마조마하고 또 부정적이고 네. 또 옆에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거죠. 옛날에는 산업이 10년, 20년씩 성장했지만 지금은 사이클이 빨라지고 변동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안 된다. 그것도 지극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많은 주식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뭐지 구글이라든가 네. 애플이라든가 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게 단순간에 뭐 2년 만에 다시 없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네. 또 뭐랄까요 하나투어 뭐 제가 보니까 한 20년 동안 14,000%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따져보면요 20년하고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많이 오른 주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두 개 가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은 좀 현혹이 되죠. 실제 그런 거 비교해 보세요. 부동산 20년 올라간 거와 네. 주식 가격 올라가고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번 것들 많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식 투자 전에 알아야 되는 금융 상식이나 또는 정보를 안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식은 하시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여유자금을 해야 되는 거고 지키게 투자하는 거죠. 어렵게 복잡하게 어렵죠. 경영학 공부 안 해도.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요새 말하는 뭐 퍼가 어떠니 뭐 프라이스 뭐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고요. 이 회사 성장이 어떻게 됐나? 매출이 5년 동안 보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가더라.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익이 늘어나고 있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정보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정보가 없다고? 예. 그리고 정보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 거죠? 오른다는 정보. 이런 정보죠. 뭐 대부분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정보가 뭔가 아니에요. 비공개 네. 정보를.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 투자를 지극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정보라는 거는 다 있는 정보입니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큼 늘어났고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의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써보고 실제로 그 회사가 만드는 물품이 있으면 써보고 네. 그리고 내 여유자금 그리고 반드시 한두 종목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하는 거죠.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이거 괜찮은데 그냥 사는 게 예, 아니라. 그건 아니죠. 예, 예. 나눠서.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바보같이 투자하는 게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를 쓴다는 거는 내가 황금 낳는 거위를 죽이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또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교육비 쓰는 거는 100% 손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때도 자식이 잘 돼서 뭔가. 그러니까 그것도 경제지식이 없는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그 부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금융 문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 기법 혹은 재무 분석, 밸류에이션 다 볼 줄 안다면 투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같은 대답이신 거죠? 예, 예.
그거는 지극히 주식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고요. 정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펀드 하면 되죠. 그게 어렵다. 네. 이동 평균선 같은 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전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렇게 딱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그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이죠. 아,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동업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이 회사랑 끝까지 가고 싶어요. 중간에 변화성이 있겠죠. 네네. 환경이. 그렇지만 내가 살 때는 이 회사랑 그 오랫동안 같이 한다는 그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의 자질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한 그 산업이 네. 가망성이 있는 산업인지. 산업군. 네네. 그리고 그 회사의 그동안 트랙 레코드라고 그러죠. 매출액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훈련이 돼 있느냐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봐서 회사 너무 좋고 가격도 괜찮고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동업할 만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또 언제 사는 게 좋을까? 그걸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예, 투자 시점. 예, 투자 시점이라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배수의 이익 내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뭐 가치가 있다 아니면 너무 높은 밸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죠. 예를 들어서 퍼가 20이다. 네. 그럼 20이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회사는 퍼가 5배밖에 안 되는데 네. 어떤 회사 200배, 20배, 어떤 회사는 100배도 되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거든요. 아,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성장성을 가치를 쳐주는 거죠. 아, 성장. 예를 들어서 퍼가 지금 20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 성장률이 100%다 그러면 내년에는 10배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까지 그렇다 그러면 5배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20배를 주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영역이냐. 앞으로의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거냐 안 벌 거냐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 대한 예측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개별 주식을 어떤 걸 살지 이렇게 선별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좀 드릴게요. 한국의 내수주는 10년, 20년 지나면 쪼그라든다. 그래서 한국의 내수가 브랜드 파워가 강한 내수 브랜드나 기술이나 원가 절감 기반으로 해외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야 된다. 아니 그런 기업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하는 거죠. 분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 그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죠. 그 지금 내가 투자한 회사가 예측 가능하게 돈을 잘 벌 것이냐 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면 그런 거에 몰빵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죠. 그럼 이 질문도 좀 비슷한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주 싼 가격에 낮은 퍼나 낮은 PBR에 사는 거 아니면 투자하지 마라. 만약에 그게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기다리다 그냥 다 그럼 놓치는 어떡할까요? 멍청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켓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해라, 주식은. 아, 매일매일 아낀 돈으로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걸 샀어요. 그리고 그냥 꾸준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돈이 생길 때마다 당연하죠. 이 주식을 예, 예. 계속 그럼 때로는 낮고 때로는 높고 그러면 그렇죠. 그냥 계속 그 지혜 사는- 좋은 방법이죠. 아, 그러니까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종목을 찾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종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투자하고 매일매일 투자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르면 적당히 오르면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한다. 혹은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 네, 예, 예. 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도박이죠. 그게 도박이죠. 손절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을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되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네요. 정보도 확신이 없고. 없죠. 그러니까 저기 도박을 한 거죠.
도박을 하다 보니까 더 손해 볼까봐 도망가는 거죠. 잘 모르니까 예.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샀다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회사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주식 가격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추죠? 근데 이 회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하에 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가치 투자를 한다면서 퍼 120짜리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라는 거를 네. 이제 그 정의가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반대는 이제 뭐 성장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이제 그 너무 한국에서는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가치에 어디를 두느냐, 그 회사의 자산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성장성의 가치를 두느냐. 아, 나는 항상 그래서 가치는 펀더멘털 드리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보고 사는 사람이 이제 그 가치에 투자한다고 그런 물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산의 저 퍼라고 그러니까 저기 PBR이죠. 그러니까 아주 저기 자산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퍼가 100인 거에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펀더멘털 드리븐한 인베스터다.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도 100배라도 그 가치가 있을 수가 있죠. 성장주일 경우. 예, 성장이 뭐 1년에 100%씩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치의 개념이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일 것이냐,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가치냐. 회사의 가치. 예,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게 이제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한다. 우리는 차티스트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티스트가 아니니까. 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펀더멘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100배라도 내가 페이할 용리가 있다. 그럼 이제 회사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너무 높거나 하는 거죠. 그게 단순화해서 100이면 안 좋다. 그건 아니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지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PER, PBR, 뭐 ROE니 ROI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신경 쓰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해야죠. 해야 예, 되는 그거는 그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니까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지표는 중요하죠. 네.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까? 필수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 판단하시는 어떤 지표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그 회사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 따라 틀리고. 그러니까 성장성이 별로 없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이제 은행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별로 성장성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 핀테크라든가 아니면 P2P라든가 그런 새로운 경쟁자가 생길 테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 프라이스 북이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 막 그 성장성이 막 그럴 때는 그다음에 그 세일즈가 세일즈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나 그 가격 해마다 그 세일즈가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뭐그 인더스트리마다 틀리긴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회사 ROE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ROE가 높다는 거는 내 지분의 가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니까요. 보통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돼야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ROE가? 그렇죠.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높을수록. 예. 근데 이제 ROE가 높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재무제표를 좀 볼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 회사가 ROE를 깎아먹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경영진의 자질이죠. 그 막 퍼가 아주 높은 그 사이클릭한 성장주나 제약 바이오를 사고 막 가치 투자라고 자위하며 헛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요새 아마 바이오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 한국에서의 그 바이오 테마 이렇게 하면서 그 바이오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이 매출액이 올라가면 이익도 올라가는 거고 또 매출액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 물건 파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는데 이게 채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성공되지 않을 건지 그 꿈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 꿈이 여러 개가 있는 회사가 있고 네. 하나만 있는 회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할 수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회사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이오라고 해서 사는 건 이제 위험하죠. 그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증권사의 통계를 보니까 개인은 평균 6종목, 보유기간은 8개월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죄다 몰빵이거나 집중투자, 단타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주 사놓고 물려가지고 본의 아닌 장투를 하면서 주식 탓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빚내서 투자다 깡통 차는 사람들도 절대로 많고.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아마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아마 네네. 사람들의 생각인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개인이 뭐 장기 투자는 말씀하셨으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몇 개의 종목에 이렇게 갖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한 3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이요? 그럼요. 많지 않은가요? 그 정도 하지 않고는 분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산업별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한국이 싫다 그러면 한국에 전부 다 하기 싫으면 한국도 하고 뭐 다른 나라도 해야 되니까 15종목은 아니 그러니까 30종목은 제가 볼 때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한 15개 정도는 15개 예, 아주 미니멈이죠. 15에서 30개 정도. 네. 제가 자금이 뭐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금액하고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건가요? 없죠. 아, 근데 저는 이제 펀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커피 사 먹는 돈을 아껴서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해외 주식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좀 해외 주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 주식을 지금 투자한 지 한 4년 차 됐는데 답이 없다.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아마 물리신 모양이에요.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돈을 벌었을 것이고 또 최근에 거의 뭐 3, 40%가 지금 그 시진핑과 그 트럼프 간의 그런 분쟁 때문에 빠졌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4년 전으로 가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시간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투자돼 있고요. 아, 중국 시장에. 그럼요. 저는 제 개인 재산도 투자돼 있고. 아, 개인 재산도. 예, 당연하죠. 근데 걱정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산업군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느 산업에 투자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많이 투자돼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ETF에도 투자돼 있고, ETF. 네. 또 한국 주식에도 한국 펀드에 투자돼 있죠. 베트남에도 투자돼 있고, 아, 베트남에. 예, 골고루 하죠. 그리고 저는 뭐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좋다. 신흥국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주식이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 나쁠 수도 있고, 네. 또 과거 5년 동안 좋았지만은 또 앞으로 5년은 나쁠 수도 있고, 그걸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것보다는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국도 하고, 아시아도 하고, 선진국도 하고. 예. 대표님은 그러한 개인 재산을 투자하시는 면에 있어서도 어쨌든 15에서 30개의 종목, 이 원칙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아니, 저는 펀드를 하죠. 아, 펀드로? 예. 아, 안전하게 그냥 알아서 그냥 펀드들이 알아서. 예, 할게.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런 펀드 저는 이제 자산운용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제약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출시한 펀드들에 다 들어가 있죠. 네. 뭐 어느 나라, 그러니까 아까 뭐 중국 시장의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좀 이 유망한 나라가 개인적으로 어디가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저는 근데 베트남은 뭐 시장이 작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많은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 국민들의 교육열이라든가 그런 거가 좋은 나라 이제 대부분 이제 선진국 그런 나라들이 좋겠죠. 그다음에 신흥 국가들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의 활성화 혹은 상승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교육률이 높은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리하죠.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하기 어렵지만은 이제 이런 남미 같은 나라가 계속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그 계속 그 경제 발전하는데 그런 교육률이라든가 범죄가 높다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작용을 하죠. 근데 한국은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북한하고 어떤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생각 이상의 그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말씀하신 베트남 아까 뭐 중국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아니요, 중국이라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중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인더스트리 중국 그리고 뭐 베트남이 여러 가지가 그 나라별로 봤을 때 그렇군요. 뭐 그러면은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좀 약간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 이렇게 메리츠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걸 보면은 헬스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 크게 두 가지죠.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죠. 네. 오래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병을 안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산업이 엄청나게 클 거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또 한 가지는 기술의 발전이죠. 네. 테크놀로지 발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분들이 이제 로봇가 개발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신약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는 무지하게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잠깐 이제 펀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인덱스 펀드나 ETF 상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그것도 나쁜 방법 아니죠. 나쁜 네, 방법이 네. 아니다. 그것도 그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또 여기저금으로 그 다음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될 거다 그런 거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장기 투자 분야는 여기가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헬스케어 분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 국가들 그런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그런 인도라든가 그런 그것도 일정 부분 투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는 매도 시점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주식을 샀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주식을 사면요, 그러니까 그 파는 거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계속 좋은 회사라 그러면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계속 저기 배당감도 줄 거고 또 계속 돈을 벌 테니까 계속 회사 가치는 좋아질 거고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게 예외 조항이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오히려 안 좋았을 때 팔아야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에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판 이유도 필요하죠. 그 이유가 달라졌을 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봤는데,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생겼다든가, 네. 아니면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던 기술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더 이상 안 좋아한다든가, 네. 예, 그러면, 파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테마주 말씀하셨는데, 회사의 펀더멘털에 상관없이 막 주가가 막 폭등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거 나한테 좀, 판매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내 여유 자금, 예를 들어 월급의 10%는 무조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 너무나 또 사고 싶은 주식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다른 데 덜어서, 그 캐시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럴 때 파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 이외에는 팔 이유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표 주가가 도달했으니까 판다 그러는데 그건 근데 예. 증권사에서 주기적으로 매일 그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목표 주가가 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팔려고 하는 예,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목표 주가가 왔던 그 회사의 적정 가격이라는 얘기고 네. 내 그 투자 금액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중간에 그만두죠? 예를 들어 내가 저기 동업을 하는데 네. 주가가 올랐다고 동업을 뺍니까? 내가 가격이 제대로 왔다고? 그럴 필요 없던 거죠. 그러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어떠한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런 거죠. 투자자는?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이제 자꾸 저기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이제 수수료? 원하겠죠. 예, 예,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가 2만 원인데 지금 15,000원이니까 지금 사서 15,000원에 팔아라 이 얘기거든요. 네. 예. 대부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권사의 그 적정 주가라는 그 수치에 너무 그 깊은 많은 그건 의미를 줄 필요는 의미가 없는 없겠네요. 거죠. 내가 주식을 만약에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적정 주가가 5만 원인데 내가 5만 원 샀다. 그럼 5만 원이 가득 오랫동안 갖고 있어 5만 원, 6만 원 되고 7만 원 되고 8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20만 원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왜 팔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나도 내 재산도 같이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왜 팔으죠? 그러니까 아직도 도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합리화하는 가장 그 쉬운 말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이익 실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적인 폭등 상황이 돼서 그냥 이익 실현하는 거 말고는 그냥 얼만큼 올랐으니까 팔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건데 주식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러면 대표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을 사서 지금 보유 중인 그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주식을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현재보다 많이 올랐어요. 1년, 2년 후에. 그때도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당연하죠. 건가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펀더멘털이 그대로 있는지. 예. 그럼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주식보다 펀드가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수료를 꼭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수료요. 예, 그 다음에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철학이 중요하고요. 그 펀드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주식하고 똑같아요. 펀드 매니저가 제일 중요하고, 그 펀드에 운영하는 회사가 막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회사라 그러면 그건 피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 지금 펀드 매니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펀드 매니저를 사실 직원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자산운용사, 그 펀드 운용사에. 아니에요. 다 나오죠. 나오나요? 네. 펀드, 그러니까 내가 예. 투자하려는 펀드마다. 거기에 다 인터넷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투자협회에서 들어가시면 다. 그럼 그 펀드 매니저의 어떠한 면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펀드 매니저가 그동안 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얼마큼 자주 샀다 팔았다 했나. 근데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나오나요? 그럼요. 그걸 회전율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턴오버라고 그러는데요. 그 회전율이 중요하죠. 그 회전율이 예를 들어서 200%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가 다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네. 좋은 펀드가 아니죠. 예. 왜냐면 그 펀드 매니저도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2000%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똑똑해지면서 이제 낮아지는 추세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정한 그 회전율 그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 시대마다 좀 틀리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했을 때, 코리아 펀드 운영했을 때는 2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장기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 좀 애매하네요. 장기 투자가 그분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가 얼마큼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그리고 이제 잘못된 투자 방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종목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닌지 네. 또 아니면 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투자한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10년 투자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장기 투자가 지금 대표님 정말 몇 년 이상 됐을 그렇죠. 때는 달할 예, 수 그리고 있다. 정말 분산을 했는지, 그리고 여유 작업을 했는지. 예. 근데 이제 아까 대표님은 그 주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그 이렇게 이제 폭락이 됐건 많이 떨어졌어요, 주식이. 그러면 그냥 평소대로 그냥 이렇게 그 분산 투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매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요게 가치가 있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번에는 내가 있는 돈 다 이걸로 사. 우리 보통 물타기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람에 따라 틀리죠. 근데 대부분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예전보다 투자됐으니까. 만약에 내가 여유 조금 있다면 전 더 살 것 같아요. 예. 퇴직연금을 개별 주식이 아닌 펀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펀드밖에 할 수 없을 거요. 네. 뭐 이유가 있다면 뭐가 저는 있을까요? 뭐, 글쎄요. 한국 법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법 자체가. 네네, 예. 그래서 개인 주식을 사는 게 퇴직연금으로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철학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그 턴오버라고 그럽니다. 그 회전율을 꼭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어떤지,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죠.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익률은, 단기간에 수익률 때문에 이 펀드 좋다 나쁘다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펀드 매니저의 철학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표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들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컬처 문화가 이렇게 정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라는 건 경영자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성향의 경영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메리츠가 아니라 다른 쪽이. 네네. 그러면 또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의 문제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언젠간 은퇴를 할 거고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가죠. 예. 그리고 펀드 매니저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또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도 그런 교육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 그 기업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철학이 일단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꿔야죠.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그런 자산 운용사마다 약간씩 틀려요. 그런 철학이. 근데 공통적인 건 하나가 있죠. 장기 투자하는 거. 그리고 그런 펀더멘털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래프를 보거나 뭐 단기적으로 막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펀드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대표님 지난번에 복리의 그 마술 같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물가도 복리처럼 올라서 20년 전에 짜장면 1,000원 주고 짜장면 먹던 거 20년 후에 5만 원 주고 짜장면 먹는 거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은행에 얘기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이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그러니까 있는 자산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산이 일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코스피가 어차피 주식이 상승으로 갈 거라고 믿는다면 ETF를 매수하는 것도 아까 괜찮다고. 네네, 예, 좋은 방법이죠. 장기적 상승을 믿는다면. 네네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주신 질문들을 한번 전부 했는데 피곤하셨죠? 아니에요. 너무 저는 많아서. 이런 질문은 뭐 특별한 질문이 아니고 네. 그동안 계속 4, 5년 동안 들어왔던 질문인데 그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능한 한 없애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라에서도 중요하고
개개인의 노후 준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통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주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미국의 유태인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이 금융 지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그 많은 증권회사 이름이 다 유태인 이름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예. 골드만삭스, 리만, 다 그런 유태인들이에요. 네. 근데 한국 사람도 굉장히 영리한데 모든 다른 분야, 반도체나 이런 모든 건 다 우수한데 금융에만 딱 가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 불명률이 높은 나라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그 부가가치가 없는 산업에 매달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일본이 이 금융의 중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아, 예, 일본이 너무 안타깝게 바보 같은 그런 이 금융의 중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이게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이제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대표님 그 간단히 말하면 지금 어떤 살만한 주식들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이제 사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지금 이렇게 여윳돈이 있거나 아니면 뭐 빚을 내서건 어쨌든 돈을 가지고 딱 사놓고 오르기만 기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랐을 때 산다라는 게 되게 심리적으로 막 그 아까운 생각 혹은 또 위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 모은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을 수도 그렇죠. 있겠구나. 예, 예. 이 심리를 어떻게. 이게 올랐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펀드 매니저 생각할 때는 10% 오르고 20% 올라가고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 주식은 10년, 20년 가면 10배, 20배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SK텔레콤 예를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할 때인데요. 처음에 살 때는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도 가고 6만 원도 갔어요. 예. 근데 3만 원에 산 사람이 6만 원에 살려고 그러면 막 너무 그렇죠. 비싸게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회사는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거거든요.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 한 10년 동안에 약 500배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사는 사람들은 바볼까요? 회사 가치가 그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저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약 440만 원인가 팔았거든요. 그럼 3만 원에 사나 5만 원에 사나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 관점, 매도 시점에서 그렇죠. 보면. 그게 주식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회사 가치가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사 모을 수 있는 주식을 선택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기술이 아니다. 철학이고 훈련이다. 네. 라이프 스타일이다. 근데 그 돈을 하려면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의 10%라든가 뭐 또 20%라든가 그런 일정 룰을 정하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죠. 근데 SK텔레콤 하나만 사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 하는 게 유리할 거다. 그렇죠. 개인이 사실 15종목에서 30종목을 분석하거나 네, 혹은 이렇게 관리하거나 펀더멘털 분석을 하거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네.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내가 1,000만 원 생겼으니까 딱 펀드 사놓고 그냥 나중에 사실 그것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투자하는 게 좋죠. 계속. 예. 올라가건 내려가건. 올라가건 내려.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투자 철학이겠네요. 왜냐하면 올랐을 때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원금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근데 또 떨어질 때 또 손절매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떨어질 잡는 때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야 되는데 네. 근데 또 다른 이유로 또 그렇죠. 팔게 되고. 그렇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그 퇴직연금을 60세까지 못 찾게 한 게 그런 겁니다. 강제로 한 게. 강제 넣고 아예 못 찾게. 예,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하게 하는 게. 그래서 미국에서 그 401K라고 퇴직연금 때문에 100만 장자가 생긴 사람,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많은 개인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런 장기 투자의 개념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렇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돈 버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 그런 사람만이 돈을 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박장에 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좀 있는데요. 대표님 이제
그 이쪽 카메라 보시고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뭐 하여튼 뭐 대표님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뭐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많은 질문들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동의 안 하신 분도 있으시다 그러면 좀 안타깝네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그 경험상 그 특히 외국의 투자가들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을 통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본이 일해야 되는 거고, 주식은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고,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길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변동성이 높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지만, 결국은 오래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게 있다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시고 주식에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 문화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 이렇게 또 아주 바쁘신데 네.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그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건승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8.15 모니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